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창문 너머에 있는 한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뭔가 궁금증을 잘 다듬어서 질문으로 이제 던져보면 그 질문에 서로가 답하면서 뭔가 좋은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 만들어진 분화구는 우리 성산일출봉이라든지 오름에서 많이 살펴봤지만은 지표보다 지하에 만들어진 분화구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독일에는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완벽한 어떤 그 지형을 갖춘 곳이 바로 이 앞에 있는 한운이라는 분화구가 되겠습니다. 한운 분화구. 물론 내려가서 설명도 하지만은, 자, 두 번째 여기 봐. 여기가 우리가 서 있는 곳이야. 여기 서 있는 곳인데 여기에 분화구가 아니라 요 밑에 분화구가 있다는, 요 밑에 서 있는 거다. 밑에. 그러면은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스며들다가 당연히 분화구 쪽으로 그 빗물이 삐져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많이 갖춰요. 그래서 지표보다 아래에 있는 분화구는 대부분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유입돼 가지고 호수를 이뤄요. 호수. 저 한운에 과거에는 전부 물이 호수인 상태에서 물이 가득 고였어. 분화구에 계속 물이 고였어. 물이 고이면 두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두 가지 일들이. 물이 고인 곳에는 주변의 퇴적물들이 유입되면서 퇴적작용이 이루어져요. 퇴적작용이. 그러면 호수 밑에는 뭐 뻘 같은 게 이렇게 채국채국 생기겠죠. 자, 그런데 주변에 퇴적물들, 흙 같은 게 이렇게 운반되어서 퇴적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식물들 있죠. 식물들의 꽃가루가 바람에 계속 날려요. 식물들의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요. 그리고 물에 운반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식물들의 꽃가루가 날려오든지 아니면 빗물에 의해서 흘러오든지 이 호수로 모이게 됩니다. 호수로. 그 모이게 될 식물의 꽃가루들은 퇴적물 사이에 차곡차곡 같이 쌓여요.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그러면서 호수였던 환경에서 주변의 꽃가루들이 날라와서 퇴적물 속에 차곡차곡 쌓이기를 약 3만 년 이상을 했어요. 왜? 이 분화구가 만들어진 지가 3만 년에서 5만 년 사이라 그러니까. 어느 지층에서 꽃가루 이렇게 퇴적물을 뽑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어느 지점에서는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나무들의 꽃가루가 잔뜩 퇴적돼 있었어요. 이걸. 그다음 또 어떠한 지층에서는 굉장히 온난한 기후대에 살아가는 식물들의 꽃가루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반복됐어요. 이렇게 반복. 그러면서 학자들은 깜짝 놀랐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온대 기후에 살고 있는데 이곳이 저 한라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사는 나무들의 꽃가루가 일정 부분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해야 돼. 거꾸로. 그러면 과거에 서귀포 시내 제주도에는 굉장히 추웠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추적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온난한 기후대도 있었으니까 온난한 날씨도 있었구나. 그 꽃가루의 화석을 통해서 추웠던 따뜻했던 요 기후를 꽃가루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요 한운 분화구의 퇴적물 속에 과거 3만 년 동안에 쌓인 꽃가루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런 환경이 많지가 않아요. 전 지구적으로. 분화구, 지하보다 낮은 분화구, 주변의 물, 호수, 퇴적물, 꽃가루들의 퇴적, 이 3만 년 동안 반복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퇴적물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시료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과거의 기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기후를 또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과학자들은 이렇게 과학자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학자가 되면 어떤 분야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면서 뭔가 세상의 이치를 밝혀내는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 비가 내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떨어진 물이 지하로 내려가서 이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물을 지하수라고 부릅니다. 그 물이 지하에 있던 물이 다시 지표로 솟아오를 때 그 물을 우리 용천수라고 해요. 용천수. 지하수가 지표로 다시 솟아나는 물을 용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운분화구의 이 물은 몰망수라는 용천수가 지표로 나와서 물이 이제 고이거나 흐르고 있다는 것까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모고랭이라 하면 오로지 습지 환경에서만 자라는 대표적인 습지 식물이에요. 그리고 요 습지 식물이 이 세모고랭이가 있다는 것은 물이 가득 고이지 않고 촉촉하게 젖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요 식물 하나를 놓고. 세모고랭이가 있다는 것은 습지이고, 세모고랭이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고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수많은 식물들 중에서. 그 다음, 요 앞에 어묵처럼 생긴, 이렇게 저 꼭대기가 어묵처럼 좀 생긴, 약간 갈색 띠는, 그거 보이죠? 핫도그처럼 생긴 거. 그것은 부들이라는 습지 식물인데, 저런 것 또한 습지라는 환경을 증명해주고, 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습지 환경은 아니고 물이 바닥에 젖어 있는 정도의 환경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식물 하나를 우리가 찾더라도 이러한 땅이 어떤 환경인가를 알아내는 거, 요게 과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연구 방법. 용천수를 봤으니까 이곳에 물이 고였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물이 고여 있으니까 당연히 습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습지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벼가 자라는 요 퇴적물이 약 16m가 쌓여서 16m의 시류를 채취했더니 추운 환경, 따뜻한 환경에 꽃가루들, 화석들이 제곡 쌓여 있어서 약 3만 년 전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땅 속에 묻혀 있다. 그래서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고, 그리고 습지 환경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 수 있는 장소이고, 또 학자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자료들이 전부 모여 있는 곳. 그래서 한운 분화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굉장히 공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유지예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매입을 해요. 이러한 운동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해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한원 분화구의 신생세식의 빙하기와 강빙기를 반복하며 화석이 쌓여 과거와 미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이곳에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들이 있다는 게 신비로웠습니다. 분화구가 산 꼭대기에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땅이나 그런 지표 근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또 꽃가루 화석이 아닌 생물들이나 식물들이 죽고 나서 그런 뼈나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꽃가루 같은 생명이 있지 않은 것도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저는 꽃가루 같은 게 화석이 될 수 있을 줄은 잘 몰랐고, 그게 되게 신기했고, 또 그런 여러 화석들로 인해서 미래 기후랑 이제 전에 있었던 기후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운 분화구가 지표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마르형 분화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화구에 퇴적되어 있는 폴른을 이용해서 과거의 기후와 미래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